자, 371페이지, 자, 환매가 있고요. 자, 신탁 등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를 먼저 할게요. 환매를.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강사 생활, 시간이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뭐 카페랄지 뭐 밴드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주변에 근데 이제 학생들 의견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이달 말까지 수업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통할 창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밴드를 만들었어. 밴드를 네이버에다가. 응? 이름은, 아니, 작두 이승현이라고. 제 별명이 작두야, 작두. 그래서, 작두 이승현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적어, 인원이.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좀 회원 가입 좀 해줘요. 맞아요, 그거. 제가 좀 수업 중에도 그걸, 해주는 얘가 따로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까지 소리잖아요. 쭉 하고, 다음 주부터 거기다가 하루에 한 분씩 올릴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거기다가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 이론이 지금. 그래서, 막 창피해 죽겠어. 알겠죠?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좋아요. 또 늘었나? 아무튼. 자, 작도. 자,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네네네. 쉬는 시간에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자, 371페이지. 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혼 등 얘기할게요. 자, 이도 마찬가지. 자,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민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 방법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방법. 자, 그런데 도대체 환매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닐까요? 환매란 말. 자, 첫 번째. 자, 갑이 을에게 와서 1억만 빌려달라고 해요. 빌려주고 빌려가는 거 뭐래요? 돈 빌려가는 걸 소비 대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을은 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담보. 그래서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잡았다. 저당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담보로 잡으면 담보 안전장치가 왜 생기는 거냐? 나중에 지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뭐로 넘기면 돼? 경매.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 신청권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가 된다는 말은 이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돈이 나오면 이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법 전에는 전형, 민법 전에는 전형, 민법 전에 형태가 있는 안전장치 담보 이걸 전형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전에 있는 담보는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걸 안 쓴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저당권을 근저당권 나올 수 있어도. 그러면 봐보세요. 왜 그러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해, 느린 걸 좋아해? 빠른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로 한 방에 빌려줬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빌려준 돈을 그때는 경매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수도권에서는 물건의 가격의 차이가 있겠으나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민법 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걸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걸 쓰지 않냐고 대신 다른 걸 사용을 하니 그래서 민법 전의 형태가 없다 그래서 비전형이라고 해요. 비전형 담보. 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을에게 와서 1억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에 소비대차하고 저당권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쓴다니까. 민법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민법전 형태가 없는 비전형
형태가 없는 걸 쓰는데 어떻게 했냐면 1억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5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라고 그래요. 매매. 이걸 알아야 여기가 쉬워질 텐데. 그러면 1억에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5억짜리 1억에 파는 바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팔아라 너. 그리고 몇 년 후에 1년 후에 말이야. 다시 1억 2천에 네가 사갈래 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게 소비대차는 맞아요. 그런데 꼭 소비대차 형태로만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게 아니라 매매의 형태로 돈을 빌려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매매의 형태로 돈을 빌려갈 수 있다를 매도 담보라고 합니다. 용어는 자, 다시요. 무슨 형태로? 매매 형태로 돈을 빌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1억 2천이 어떻게 되는 거냐? 1억이 원금이고요. 2천은 뭐예요? 이자. 이런 형태로 돈을 빌려간다 이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자 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갑에서 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갑에서 을로 일단 뭘 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단 해주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가는 형태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형태인데 갑의 입장에서는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겁나 불안하지. 왜요? 등기가 지금 을에게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팔아버리면 어떻게? 외부에서 보면 딱 을 건데. 그래서 을이 팔지 못하도록 이랬어. 뭐라고요? 을이 팔지 못하도록. 그러면 을이 몇 번입니까? 번호가 4번이지. 그래서 4번에 갖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4번에 갖다 붙여라. 이걸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 부기등기. 그래서 갑이 몇 년 후에 1년 후에 1억 2천에 다시 사간답니다. 환매권 행사. 이렇게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 환매 특약의 등기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등기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법, 이 등기 방법 다 나왔죠. 첫 번째, 1번. 자, 환매라는 말을 연상을 해보면 다시 사간다는 개념이 돼야 되니까 자, 일단 무슨 등기하고 같이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일단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반드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방법. 이렇게요. 환매란 말을 썼는데 이전 안 해주고 환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 특약 등기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전 등기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는 한 것 같은데 자, 환매 특약 등기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서 방법.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만 더요. 그러면 등기소 가서 자, 이렇게 신청서를 낼 텐데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부터? 이전 해주고 환매지. 지금 구조가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내고요. 자, 다시 뭐가 따라 붙어야 돼? 또 환매 특약 등기 이것도 해달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래서 또 신청서를 내야 된단 말이야. 신청서. 여기는 뭐? 환매 등기하는 신청서. 보시죠. 자, 신청서가 몇 개야 지금? 두 자정이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한 장. 결론, 방법. 환매 특약 등기는 뭐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으로. 뭘로 한다고요? 별개의 서면으로 한다. 시험대는 동일 서면 이렇게 돼 있을 거라니까요. 동일 서면이 아니라 별개의 서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한 장 각각 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방법 불러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반드시 동시에 하라는 거고 신청서 몇 장 내는 거고 각각 내는 거고 동일 서면이 아니고 하는 방법 갖다 못 팔도록 갖다 붙여야 되겠죠?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랬습니다. 하나만 더요. 자, 네 번째. 자, 뭐뭐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신청? 이전 등기 신청. 됐죠? 또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이렇게 하는 거죠. 봅시다. 자, 이게 왜 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왜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이걸 조금만 이해하면 이쪽 관련 얘기들이 정말 쉬워질 텐데,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이걸 안 해놓으면 얘가 홀라당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못 팔도록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만약에 갑하구라고 둘도 없는 절친이야. 둘도 없는 절친이라고. 고맙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아주 숨이 콱콱 막혀 죽는 줄 알았네. 자, 봐봐요. 자, 둘도 없는 절친이야. 절대로 얘가 배신 때릴 리가 없대. 배신 때릴 리가 없대.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지. 좀 믿고 삽시다. 좀 믿고 살자고, 믿고 살자고. 저는 친구가 2명밖에 없어가지고, 난 둘도 없는 절친이야. 그 다음에 나는 이를 100% 믿을 거거든? 그럼 100%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거 안 해도 되지. 우리가 사람을 못 믿으니까 안전장치 해놓은 거야, 이게. 그렇죠? 가져가 봐봐. 무조건이 아니라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봅시다. 이거. 자,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받아줘요. 실행. 이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이해 안 하면 실행. 그리고 자, 믿을 수만 있다면 환매 투자 등기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각하 이거 된다니까요. 이거 된다고. 이거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안 받아줘. 각하 해버리고 환매 특약 등기만 실행. 이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봐봐요. 각각의 신청서가 별도로 제출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양식에 맞아. 그러니까 받아주고 이 환매 특약 등기 신청만 각할 수 있다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각하해버리고 환매 특약 등기만 먼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지. 환매란 말 나오면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자, 지금 그러면 나중에 아까 좀 전에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년 후에 얘는 다시 환매권 행사하면 돼요. 근데 이 환매권도 재산권이라고. 왜? 1년 후에 권리 행사하면 되잖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올 때, 자, 가져가 볼게요. 자, 환매라 해서 환매. 자, 5번째. 자, 환매권도. 이렇게 나오면 환매권도 무슨 권이다? 재산권이다. 이렇게요. 재산권? 그러면 1년 후에 얘가 1억 2천에 사가면 되는데 이 환매권을 얘가 병에게 양도 팔아버렸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1년 후가 됐을 때 다시 되사가는 사람은 최초의 매도인 갑이야. 환매권의 양수있냐? 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권도 무슨 권이라고 그래야 돼? 재산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이 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환매 특약 등기가 뭘로 돼 있어요? 부기 등기로 돼 있었잖아. 그러면 부기로 돼 있는 걸 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기 등기야. 다시요. 최초에 뭘로 돼 있었던? 환매권이 부기로 돼 있었잖아요. 부기로 돼 있는 걸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다. 그러면 계속 이 말들이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하나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뭘로 돼 있었다? 부기 등기로 돼 있는 걸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기 등기의 붙여서 계속 이전하라고. 그래야 병이 환매권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자, 환매트였던 게 말소 방법. 자, 여기요. 자, 환매트였던 게가 되는 방법 쫙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환매트할 때 말소 방법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자, 환매권 행사. 자, 환매권이 행사가 됐다. 저 좀 잠깐 보세요. 왜 우리 학생들이 여기를 힘들어하고 문제를 못 푸냐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등기 의무자 권리자 잡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환매전. 여기를 생각하라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됐다. 처음에는 같이 할 건데 지금부터는 환매 특약 등기가 됐다만 생각하시라고. 됐다. 그러면 이제 몇 년 되면 1년 후면 환매권 행사하겠지. 그러면 처음에 넘겨준 게 이전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받아오면 돼?
이렇게 이전해 왔어. 그러면 환매권 행사하고 갑이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될 거야. 다시요. 환매 투약 등기를 했던 이유는 얘를 믿을 수 없는 거지. 불안하니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왔다면 불안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우라고 이제. 지우는 방법은 갑이 등기소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을 하면 이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무슨 등기 했다는 소리예요? 이전 등기를 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등기에 뭘로? 직권으로 지워버리는 방법. 직권 발송. 필요 없잖아 이제 이게. 그래서 등기에 직권을 지운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 환매권을 행사 안 했단 말이에요.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년 되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환매기간을 넘겨버렸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겠지. 그럼 얘만 지우면 되잖아. 그러면 이 사실은 등기관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좀 봐봐요. 소유권,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자기가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수가 이걸 필요가 없네? 그래서 직권 말소예요. 그런데 이전 등기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등기관이 어떻게 알아? 무슨 관심법으로 볼 거야?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가 아닌 사유로 이 환매 투약 등기를 말소 지울 때는 와서 지워달라고 무슨 청하라고? 신청하라고 얘가 신청해야 되겠지. 얘가 더 이상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원정이 제 겁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워달라고. 이것만 지우면 되잖아 이것만. 그래서 자 다시 봐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환매 투약 등기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시작. 연상해봐 연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반드시 동시 신청이다. 신청서를 몇 장? 2장. 별개 서명을 하시는 거예요. 모팔도로 갖다 붙여라. 부기. 됐습니다.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고 환매 투약 등기만 각하할 수도 있다. 근데 뭘 각하하고? 이전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환매 투약 등기만 할 수는 없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환매권도 뭐예요? 재산이라고 재산.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자, 재산이야. 이거 뭐가 돼? 이전이 돼.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전하면 원래 환매권이 부기등기했잖아. 부기등기로 되는 걸 이전할 때 뭐로 하라고? 부기등기. 이렇게 하시면 돼. 됐을까요? 자, 하나 더. 환매 투약 등기 말소 방법이 있는데 환매권 행사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환매권이 행사됐다고 하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시면 돼. 자, 이전 등기 했다. 그러면 환매 투약 등기 필요 없지. 등기가 직권을 지운다. 암기. 신청 그러면 틀린 거지. 제발요. 신청이냐 직권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방법. 근데 환매권 행사 이외 사유로 자 이게 만약 효력이 없어졌다면 그때 가서 신청해야 등기할 거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자 확인 좀 해봅시다. 371페이지. 371페이지. 자, 의 말씀드렸고 효력은 됐고요. 자, 신청 방법 보시죠. 신청 방법 1번. 환매 특약의 등기는 환매 특약법 매매인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반드시 뭘 하라고요? 소유권 반드시 무슨 신청?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니은번 보세요. 한편 환매 특약의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라고? 밑줄 짝. 별개 신청서로 별개 신청서로 밑줄. 신청서 몇 장이다? 2장이다. 별개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근데 동시에 하죠. 신청서는 2장인데 그 신청서가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번호나 접수번호는 같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9번 그러니까 얼마 어려워 이 상태로만 읽어보면 읽어볼까 제가 어디를 할까요? 여기 믿고 살으라고 좀. 자 2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전계약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만 각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환매특약 등시도 법에 따라 각하된다. 반대로 환매특약 등기 신청 정보에만 각하 사유가 있대. 그러면 뭐 하고 환매특약 등기를 뭐 하고 각하하고 무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도 있다. 이거라니까 이거.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행되고 환매특약 등기 뭐 각하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하하고 환매특약 등기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신청인 환매특약 등기야 봐봐요. 다시 나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매특약 등기만 생각하셔. 자,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을 뭘로 하고 등기 권리자로 하고. 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얘가 의무자예요. 의무자.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니까 환매권자는 받아가는 일은 얘지. 그러니까 매도인 등기 권리자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는 읽을 때 372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를 섞어서 하면 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환매특약 등기만 생각하시죠. 환매권 행사자가 누군지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값을 뭐라 그래?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을 뭐라 그러죠? 등기 권리자로 하고 매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이를 뭐 공동 신청이 간다. 그리고 간단하게 적어놨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는 중반대다 이렇게. 중반대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5번 신청 정보의 내용. 자, 1번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있나요?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비용.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또 구별을 못해. 좀 전에 보면 제가 사례를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자,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어? 1억. 그리고 환매 대금, 환매요? 자, 환매 대금이 나오죠? 그럼 다시 사갈 때 이자가 붙겠지. 1억 2천 이랬잖아요. 이건 대금입니다. 매매 대금이라고. 이 말이야, 이 말 이거. 알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매매 비용이란 말이 있잖아 또. 매매 비용 동안에 빵 쳐봐요. 매매 비용. 매매 비용.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뭐고 매매 비용은 뭐냐 이건데 대금은 말 그대로 진짜 대금이고요. 자, 매매 비용 동안에 합쳐서 계약 비용이에요. 아니, 그건 대금이라고. 계약 비용. 계약 비용. 계약서를 할 때 감정평가 받았다, 뭐 계약서 쓸 때 공시생활 통했다, 기타 모든 잡비용을 매매 비용이라고 해요. 계약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별 좀 하시라고. 매매 대금은 뭐예요? 매매 대금은 이 돈이고, 이 돈이고, 매매 대금이고 이건 매매 비용은 뭐예요? 계약 비용. 저거 외에 또 잡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매매 비용을 기록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됐고. 자, 7번. 환매권, 그래, 빵.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재산권이지. 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권도 이자는 돼야 안 돼? 된다니까요. 값이 얼마든지 평균에 팔 수 있지.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팔아치웠다고.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걸 이전할 거야. 그럼 어떻게 팔라고? 시작.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방법. 이쪽 하나만 딱 그러면 되겠지. 환매권도 이전된다. 된다? 뭘 하라고?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하라. 자, 마지막. 자, 이렇게 환매특약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말소 시킬래? 그랬더니 자, 2번을 먼저 보시죠. 직권 말소. 환매권 행사에 따라 밑줄. 그러니까 시험제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뭐라고? 환매권 행사 어디 있어? 여기 저기. 환매권 행사. 그럼 환매권 행사했다는 말은 무슨 등기 해본 거야 이제? 이전 등기 해본 거야? 그럼 더 이상 환매특약 등기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워될 텐데 방법이 뭐라고? 직권. 등기 아닌 직권을 지워준다. 그 말 하십니까? 자, 근데 2번 공동신청의 말소 신청. 환매권 행사 2배의 사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지.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 자체만 말소하겠다는 거잖아. 그럴 때는 가서 뭐 하라고요? 공동 신청이 한다. 신청이다 이거지. 됐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환매특약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2가지. 뭘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환매권이 행사가 됐다면 방법은 뭐고? 직권이고. 그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 그러면 뭐라고? 신청. 말소니까 공동신청 아니겠습니까? 둘이 가서 지워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걸 환매특약 등기를 합니다. 풀 수 있을까요? 자, 넘기시고 374페이지 하나 남았습니다. 신탁. 자, 보세요. 자,
어머나, 지워버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환매 투자 등기죠? 그래서 환매 투자 등기 방법, 신탁 등기 방법, 비교 문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신탁은 뭐예요? 신탁. 믿고 맡기는 거지. 그 사례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 누가? 할머니가 전 재산을 충남대에다가 기부한 사건. 그치?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자, 어디 앞으로? 충남대 앞으로 이전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할머니를 위탁자. 자, 받아간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그러면 위탁자를 뭘로 하고? 등기, 의무자로 하고, 받아간 충남대. 여기를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아줄게, 받아라.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줄 때는 이렇게 공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줄 때는. 근데 충남대에 그냥 준 게 아니라 얘들 장학금 주라고 준 거잖아. 그래서 믿고 맡겼다 플러스 신탁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왔지 이제. 왜요? 뭐가요? 환매건 신탁이건 뭐 하면서 소유권 똑같아 구조가. 소유권 무슨 등기 하면서 이전 등기를 하면서 플러스 자 신탁 등기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 무슨 신청이라고? 동시 신청. 와우 됐나요? 아니 뭔가 신탁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뭐가 넘어가야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같잖아. 똑같아. 그런데 환매 특약 등기는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한 장 각각으로 되는 거냐. 별개 서면. 그죠? 근데 신탁 등기는 동일 서면이야. 와, 좋다. 동일 서면 별개가 아니라고요? 손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뭐가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야 되겠지. 그죠? 거기다가 밑에다가 살포시 신탁이라고 적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럼 한 장이잖아. 그러니까 동일 서면을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제 어떻게 될래? 그랬더니 자 3번 갑에서 이미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무슨 탁이라고 적어버려? 신탁이라고 이렇게 적었다니까. 신탁 이렇게. 그러면 신탁 등기는 보시는 것처럼 봐봐요. 보시는 것처럼 4번이잖아. 그러면 신탁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주등기로 합니다. 이러면 되지. 다 비교되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는 거고 부기고 신탁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차이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어. 그러면 누구 거야 이제? 신탁 목적에 소유권 이제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거다 그래야 돼 이제? 수탁자 덧 이래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신탁 등기가 된 순간부터 이제 누구 거 되니까 수탁자 거. 그럼 그때부터는 위탁자는 관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자 뭐 증축했다든지 기타 등등 재산이 증감이 일어났어. 그럼 누가 해야 돼? 수탁자가 하는 게 맞지. 근데 얘가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장학금 받는 애들이 수익자 아닙니까? 그리고 뻘쭘한 게 할머니고. 그래서 수탁자가 하는 게 맞는데 수탁자가 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얘를 먼리해서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빠진 거지. 해봅시다. 자, 신탁부터.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무슨 등기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라. 자, 그리고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 자, 무슨 서면? 동일 서면 이렇습니다. 신탁 등기. 자, 잘 보셔. 신탁 등기 경료 후라 그랬어. 그러면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누구 거야? 그때부터는 수탁자 거. 그러면 위탁자는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인데. 그러면 처음에는 신탁 등기 경료 전이야. 문장으로 잡아내셔야 돼. 그러면 신탁 등기 경로 전이면 아직 안 준 거지. 그러면 누구 거야 지금? 할머니 거야. 자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서 넘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 자 뭐 하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무슨 등기로 하고 부기 등기로 한다. 별개 서면으로 한다. 좋습니다. 자 뭐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뭐 하고 수리하고 할 수 있겠지 이게. 환매 특약만 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반대 돼 안 돼?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각하하고 환매 특약 등기만 수리할 수는 없다. 이러면 끝난다니까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신탁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넘기시고 그리고
381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할 거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다 정리해드렸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등기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를 등기를 할 건데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읽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 가르쳐서 두 글자로 바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 바보라고 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415페이지에 가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깔끔하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자 그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필요적 내용 정보가 있고 그 옆에다가 필요적만 있죠. 오른쪽에 여백이 있잖아. 그 여백을 왜 둔지 아세요? 적으라고. 적으라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임의적 이러면 돼. 그럼 앞에는 뭐가 되고? 필요적이고. 자, 옆에는 뭐라고? 임의적 이라고 적을까요? 필요적, 임의적. 시험지에 필요적 내용 정보, 임의적 내용 정보란 말이 일단 있을 텐데 오늘 필요적이 뭔지, 임의적이 뭔지를 다 잡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책 가지고 올게요. 자, 책 보세요, 책. 자, 소유권 보존 등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게 필요적. 자, 잠깐만요. 필요적과 임의적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면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은행 가서 말이죠. 카드를 하나 발급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은행원이 어떻게 하냐면 카드 발급 신청서를 줄 때 형광펜도 뭐가 찍찍 그어가지고 줬다고.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이걸 적어야만 되는 사항이잖아. 그걸 안 적으면 카드 발급이 안 되겠지. 그걸 필요적이라 그래. 필요적. 그러면 임의적은 뭐냐면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 적지라고 알아요. 적지라고.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필요적부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쭉 보세요. 신청권과 조항 그리고 뭐 느낌표가 있고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날짜죠. 보존 등기야. 건물 신축이야. 계약 날짜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연월이 없다니까. 이거 없다고. 자, 다시 환매 특약 등기 환매죠. 오늘 배웠어. 뭐뭐가 중요해? 대금 됐습니다. 매매 비용이 뭐라고? 계약 비용. 자, 이게 나와야 된다. 됐고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지금 얘기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용익물권들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필요적이거든. 자, 그러면 지상권은 일단 뭐가 중요할까요? 어디까지 쓸 건지 범위 중요하겠지. 그리고 뭐가 중요해? 목적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목적이. 자, 지상권인데 지상권. 자, 여기에 지상권이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가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잖아. 그러면 갑의 토지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만큼만 빌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빌려 쓸 거냐 일단 뭐가? 범위를 알아야 될 거잖아. 두 번째가 그리고 뭐가 필요해? 목적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이 뭘 소유 목적이냐 이거든. 목적이라는 게 소유 목적. 그러면 지상권이 나왔다는 말은 타인 토지 외에 뭔가를 소유할 목적인데요. 소유 목적인데요. 배웠습니까 이거? 자, 경고한 건물 소유 목적이야. 경고한 건물? 경고한 거야? 경고하지 않은 거야? 자, 공작물이야. 여기에 따라서 각각 보장기간, 최단 존속기간이 달라져요. 몇 년? 30년, 15년, 5년. 알겠죠, 이게? 그러면 경관 건물 소유 목적이라면 아무리 조금해도 30년은 보장하라는 거냐, 보장기간. 그걸 최단 존속기간이라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 하게 되면 보장기간 몇 년이에요? 2년. 그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걸 소유할 목적에 따라서 이 보장기간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뭘 소유할 목적인지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보장기간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을이 말이죠. 등기서 와서 갑 토지에
지상권 등기해달라고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서는 반드시 자 뭐가 들어야 돼? 너 뭘 소유할 목적이냐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다시 너 어디까지 쓸 거야? 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재가. 그런데 어떤 애가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 신청서에 목적과 범위가 빠졌다. 필요적. 반드시 적으라고 그랬는데 빠졌다. 등기 안 해준다고. 다시 적어 가지고 와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상권에 있어서 임의적이 뭐냐면 적어볼까? 임의적 어디 있어? 자, 지상권이 틱틱틱 우측에다가 임의적이 뭐냐면 지료입니다. 지상권은 뭐예요? 지료라고 지료. 지료는 무슨 적이다? 임의적이다. 자, 조금 어려우실 텐데 봐보세요. 자, 지료, 토지 사용료 이건데 토지 사용료를 주셔서 지료라고 그래. 그러면 이 토지 사용료 지금 을은 갑의 토지를 빌려서 쓰는 것이니까 이런 거니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될 텐데 이 토지 사용료를 누가 결정을 해? 여러분들 아파트 전세금은 세입자가 결정해, 집주인이 결정해? 집주인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이 토지 사용료 결정은 누가 하겠어요? 갑이 하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결정한다고 그랬어. 자, 을이 와가지고 자 당신 토지 좀 빌렸습시다 그랬는데 자 을에 따라 달라진다고. 을에 따라서 자 을이 먼분이가 왔어? 이분이가 왔어? 힘쿵 이렇게 그러면 지료 안 받겠지. 근데 먼난이가 와가지고 먼난이가 와서 이러면 지료 대빵 많이 받겠지. 이렇게 그러면 뭐가 없는 지료가 없는 지상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료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거예요. 임의적.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필요적이야. 그러면 반드시 적어야 돼. 근데 이게 임의적이야. 그러면 이게 신청서에 지료가 빠져 있어요. 봐봐요. 지료가 빠져 있어요. 등기돼야 안 돼? 돼요.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지료를 등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신청서라고 하는 개념이 이대로 등기라는 소리야. 신청서라는 게 이대로 등기부에 기록해 주세요. 그게 신청서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료를 등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서에다가 지료를 적어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신청서에 지료가 적혀 있다는 말은 이거 등기해달라는 소리잖아. 그때는 등기됩니다. 등기가 안 된다가 아니야. 임의적이. 하고 싶으면 적으면 돼. 됐습니다. 아시겠죠? 필요적은 꼭 적어야 되는 거고 임의적은 안 적어도 등기된다. 근데 내가 등기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적으면 등기가 된다. 임의적.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더 쉬울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지역권이 있습니까? 지역권 별표 빵 하나 적으시고 지역권. 여기서 이 박스로 정리하고 가서 읽어보면 진짜 쉬울걸? 자, 그러면 지역권 있잖아요. 지역권이면 마찬가지. 뭐가 필요해? 목적이 중요하고 범위가 중요하고 3번 요역지 표시인가요? 자, 하나 더 적어 빨리. 4번 승역지 표시. 승역지 표시. 그리고 임의적에다가 특약 해봐. 특약은 임의적이에요. 특약 임의적. 아까 좀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구한다고 해서 뭐라고 이걸 요역지 이렇습니다. 승낙해 준다. 승역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역권인데 지역권. 자, 지역권의 정확한 뜻 맹지였잖아요. 자, 통로가 생기면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치를 높이는 뜻은 종류에 제한이 없어. 그러면 지금은 통행로가 없다가 통행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은 뭘 하기 위한? 통행하기 위한 지역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지역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했는데 소유자가 A, B 이렇게 C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태. 그런데 여기는 상하수 시설이 없나 봐.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지하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럼 또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 A가 누구에게 C에게 자 요구를 해요. 요역지. 뭘 요구하냐면 이 땅에 지하수 물이 너무 물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있는 물 좀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쓸게 이렇게.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건축 행위 할 수 있잖아. 가치가 증가가 되죠. 그럼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는 물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용수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권이 목적이 통행지역권일 수도 있고 물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각각 목적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적으라고. 통행지역권이냐 용수지역권이냐 뭐 관망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그럼 일단 뭐가 들어와야 돼? 목적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니까 어디까지 쓸 건지 범위가 나와야 된다. 범위. 그리고 자 3번 요역지 표시 4번 왜 뺐는지 모르겠네. 승역지 표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돼 있는데요. 자 을이 갑토지에 지상권을 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걸 할 텐데 등기를 어디다가 하면 돼? 여기다만 하지. 등기를 자 자기 토지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갑하고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다만 하면 돼? 여기다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자기 집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용익물권 지전이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은 한쪽에만 하면 돼요. 근데 지역권은 그렇지가 않다고. 지역권은 그렇지가 않다고. 이게 지역권이잖아. 그럼 어디? 승역지에도 해야 되고요. 어디도? 요역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내고 싶은 거지. 왜 그러면 지역권은 승역지, 역지 다 해야 되냐면 통행지역권이잖아요. 여기에 지역권이 없으면 맹지 아닙니까? 맹지. 그러면 이걸 등기가 안 돼 있다 해봐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다 해봐봐. 그러면 이 토지를 병하고 매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병이 야 맹지인데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럼 가면 뭐라고 하면 돼? 아니야. 지역권 있거든 이렇게. 아무리 말하면 뭐하냐고. 무슨 끔하게 깔끔하게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요역지에 지역권이 붙어 있다고 적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등기할 때 지역권은 어디에 다 해야 되는 거야? 승역지, 요역지 다 해야 되니까 다 돌아야 되지. 됐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제가 특약이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지. 특약. 그러면 특약이 봐봐. 연습을 해야 돼. 특약이 어떤 특약이 있어요? 해당되는 특약이 있어요? 지역권 특약 민법시간 가서 배우시고. 자,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약이 빠졌더라도 등기돼야 한대. 돼. 근데 내가 특약을 등기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가? 신청서에 적으면 등기된다. 이런 원리예요. 좋습니다. 자, 됐고. 자, 지역권 했고. 자, 쉬워. 자, 전세권이죠. 자, 여러분들 전세권에 뭐가 중요해? 돈 생각하지 말고 전세금. 전세금. 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세금 중요하다. 그리고 용익권이니까 어디까지? 범위. 이것들이 필요적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임차권 등기합니다. 임차권 봐봐요. 임대차죠. 자 봐봐요. 임대차 아닙니까? 차. 그러니까 차임이 중요하다고. 임대보가 아니잖아. 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이 필요적이 되는 게 아니라 차임이 필요적이다. 임대차가 뭔데? 임대차란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모든 계약을 임대차라고 그래요. 자, 지도 가서 차를 렌트했다 임대차, 책을 빌렸다 임대차, 공장 기를 빌렸다 임대차. 임대차, 차입니다. 자가 아니라 잘하는 소리 아니야. 지금 차. 함께 빨리. 자, 어떻게 해요? 차임이 필요적이야. 어디까지 쓸 거야? 범위는 뭐가요? 범위까지가 필요적이고. 자, 임의적이다. 뭐라고 적어야 돼? 보증금을 임의적으로 뺐단 말이지. 보증금 임의적이다. 그러면요, 좀 봐보세요. 자, 어떤 애가 임차권 그 등기하러 왔어. 신청서를 냈어. 거기에 뭐가? 차임하고 범위가 적혀 있으면 등기 받아준다는 소리예요. 보증금이 빠졌어.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임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증금 하고 싶겠지. 그러면 신청서에 보증금을 적었다잉? 그러면 보증금 등기 해줘야 된다고. 필요적, 임의적.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저당권은 뭐가 중요해?
아니 어거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겠냐고. 뭐가 중요해. 일단 내가 빌려준 돈이지. 그걸 적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권 나와야 될 거고. 됐네요. 또 적고 싶은 게 뭐야? 채무자를 적어놔야 나중에 걔한테 돈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액, 채무자 이걸 적어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이 있는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 있나요? 자, 뜻을 뒤에다가 해봐. 뒤에다가 취지. 이렇게. 취지 적었습니까? 그래서 근저당권의 필요적은 뭐냐? 그러면 츠츠츠 이러면 돼요. 뭐라고요? 츠츠츠 쯔쯔쯔 이렇게 쯔쯔쯔. 끝났습니다. 끝났어. 쯔쯔쯔.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소비대차를 하고 여기다가 저당권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 뭘 낸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낸다 이거죠. 그럼 이 신청서에 뭐가 적혀져야 되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을이라면 내가 빌려준 돈 적고 싶겠지. 그러니까 신청서에 얼마 빌려줬냐 채권. 당연히 채권이 주니까 이게 나와야 될 거고. 됐습니다. 또 뭘 적어놔야 돼? 채무자가 누군지를 적어놔야 돈을 받겠지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적이라고? 필요적이라니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근저당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근저당.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저당권하고 근저당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자, 근저당 보세요. 근저당. 여기 갑이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니까 주거래은행이 있다고. 주거래은행. 자, 지금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통 생각하시면 마통. 자, 그러면 여기는 일반 저당권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한 번이라고 한 번.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일회성이 자, 저당권 들어왔다 일반 저당권. 그런데 근저당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회사와 지금 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라고. 뭐라고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차이점이 일반 저당은 한 번이야.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자,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회사 대 은행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적 거래 주거래 은행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다가 일반 저당권을 가져다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회사는 돈 빌려간다. 그러면 은행은 회사 건물을 저당권 설정하겠지. 계속적 거래라면서요. 다시 자 갚았어 말소하겠지. 다시 또 돈 빌려달래 저당권 하겠지. 갚았어 말소. 이거 아닙니까? 설정 말소 이득 하고 있잖아 이게. 누구만 이득 보는 거야 이러면. 잠깐만요. 명절 때 우리 그 친척들 형제들이랑 다 모여서 고스톱을 쳐. 누가 돈다? 내가 따? 저희 집은 우리 엄마가 따요. 옆에서 고리 뜯거든. 내가 이겨도 고리 뜯고 형이 이겨도 고리 뜯고 동생이 이겨도 고리 뜯고. 그러니까 고리 뜯는 사람이 돈 따는 거지. 나도 이거 보면 우리 형제는 돈 다 잃었어. 봐보세요. 설정할 때 수수료, 말소할 때 수수료, 설정 수수료, 말소 수수료, 등기소만 이득 보는 거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계속 거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은행과 1년 동안 거래를 하자. 마이너스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 자, 1년 동안 거래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3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3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에 너는 20억까지 빌려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맥시멈이 얼마야? 20억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듯이 20억까지 빌려갈 수 있다. 이건 채권 채굴이 되거든요. 맥시멈. 자, 여기까지 빌려갈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왜 근저당권에 취지를 적어야 되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권 때문에 저당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저당권에서는 뭐가 죽어? 채권이 소멸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런데 근저당이라면 얘가 달라지는 게 자, 돈을 빌려갔어요. 이렇게 쭉 빌려갑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회사가 다 갚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빌려간 돈이 0이잖아. 빵.
그래도 계약기한 언제? 여기지. 여기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결산기. 그러면 근저당에서는 이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소멸해야 하네. 안 해. 그러면 일반 저당과 근저당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등기를 신청을 할 때 일반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적으라고 신청서에다가. 적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게 근저당인데 여기서 근저당이 중요한 게 뭐가 또 중요해요? 얼마까지 빌려갈 수 있다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채권 최고에 적으라고.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돈 빌려간 채무자.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반드시 쯔쯔쯔가 뭐야? 쯔쯔쯔가 뭐야? 쯔쯔쯔가 취지 나와야 돼. 또 채권 시시잖아. 채권 최고의 채무자 쯔쯔쯔가 나와야 된다. 쯔쯔쯔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필요적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이면 결산기가 있겠네. 이때잖아 이게. 자, 결산기는 필요적일까 임의적일까? 임의적이라고. 근데 내가 결산기를 등기하고 싶어. 그럼 뭐 뭔데? 신청서에 적어버리면 된다. 근데 적혀있지 않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받아준다. 이러면 끝나겠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 자, 5장. 각종 등기 절차 있나요? 자, 여기는 PPT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드디어 등기법이 끝났네요. 드디어 끝났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정규 수업 시간에 살 붙여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지정법 할게요. 제법 완전 쉽죠.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말해서 뭐하냐.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인데, 잠깐 이거 설명하기 전에. 간단합니다. 간단해. 제 말 들으셔야 이제.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앞에 배웠던 것들이 다시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자, 이런 부동산이 있다. 공시라는 게 공개적으로 게시익을 줄여서 공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뭐 해놨다고 그랬어? 등기. 다른 말로 기록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기록을 해놔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부동산 표시를 일단 해야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부르는 호칭이 등기 명의인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소유자를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부르는 호칭이야, 호칭. 그걸 전부 다 등기 명의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한순간에 조용해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제대로 말씀하셨어. 어떻게 해요? 등기부에 나오면 전부 다 등기 명의인이야. 소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들. 됐습니다. 자, 얘는 전세권자로 기록되어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이렇게 부르다니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종종 이제 나오는 지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자, 얘만 가지고 해볼까? 자, 등기 명의는 둘 다죠. 등기부에 이름만 나오면 다 등기 명의인이야.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 등기 명의인이고 얘도 등기 명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얘 이름 뭐라고 기록돼 있어? 뭐라고? 현재 저 건물의 소유자라고 기록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얘를 현재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르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갑도 등기 명의 맞습니까? 맞지. 뭐라고 기록돼 있어? 전 소유자라고 기록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전 등기 명의인 이렇게 부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문에 전 등기 명의인이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지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이 말을. 알겠죠? 그냥 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게 그러면 자 이제 명의인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 나오면 명의니까
등급의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 시작. 성명, 주소, 자, 주민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하라고? 표시야. 표시. 그래서 등기에는 부동산의 표시도 되어 있고요. 사람의 표시도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권리관계가 이게 적혀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한 후, 다른 말로 등기가 된 후에, 기록이 된 후에 부동산의 표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면적이 1000으로 돼 있었는데 100조부터가 유실됐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거 몇이야? 900. 그러면 등기 기록과 현재 상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겠지. 안 맞아. 그러니까 등기가 된 후에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표시가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의 표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등기가 된 후에 사람 이름 개명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자, 이사 갈 수 있어? 있죠. 자, 주민번호가 바뀔 수 있어? 있어요. 주민번호 바뀔 수 있어. 왜? 봐보세요. 남자는 몇 번이고 1이고 여자는 2죠. 그렇지. 바로 나왔잖아 지금. 저도 말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그래서 여자로 살고 싶어. 나 성전환 수술할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해줬어. 그러면 번호가 이래서 1호 바뀔 수 있다니까? 그래. 자, 다시요. 뭐가 바뀔 수도 있어? 권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금이야. 근데 집주인이 2억을 인상해달래. 그러면 5억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2억이 증가됐잖아. 바뀌었잖아. 다 바꾸세요. 변경. 좋습니까? 네. 등기와 실체 관계 안 맞아요. 자, 뭐가? 일부가 안 맞아요. 자, 언제? 등기가 된 후에 안 맞아요. 그래서 바꿔요. 그래도 그 사람이어야 돼. 됐습니다. 자, 그럴 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경정은요. 여기는 후잖아. 여기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표시를. 처음부터 권리를 잘못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등기와 실체관계 안 맞아. 일부가 안 맞아. 어떻게? 처음부터 안 맞아. 동일성 유지.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요? 등기 명인의 표시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자, 봐보세요. 사례를 잡아보면 갑과 을이 둘이 매매를 했어요. 을이 매수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 매수인이 등기부에 기록될 사람이죠. 근데 매수인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쁜이야. 이쁜이라고 이름이 이쁜이라니까. 그러니까 자 신청서를 딱 냈어.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이름이 이쁜이야. 그러니까 등기가 딱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보니까 이름이 이쁜이거든. 그러니까 이쁜이라고? 진짜? 하고 딱 봤어 얼굴을. 그때 뭔 이쁜이? 그래가지고 등기관이 못난이라고 적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이걸 경쟁이라고 한다니까. 알겠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쉬워. 자, 그러면 방법이야, 철저하게. 자, 신청, 직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럴 수 없어, 이거. 무조건 끝내야 돼, 등기법. 자, 신청, 자, 변경, 세 가지 했었잖아. 근데 권리를 혼자 가서 바꿔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죠? 전세금이 5억에서 7억이 됐다, 2억 받았다는 사실은 받은 사실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서 하시라고. 공동신청, 이렇게요. 자, 부동산의 표시하고, 자, 명인의 표시는 혼자 가서 할 수 있어요. 방법. 다시.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절대 안 돼. 안 된다니까. 권리는 손댈 수가 없어.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봐봐요. 자, 전세권 설정이라 했어. 우리 무슨 금? 전세금이 2억이 나왔다는 이렇게. 전세금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전세금 얼마로 적어야 돼? 2억. 이렇게 적겠죠. 그런데 등기관이 이렇게 적었거든? 전세권이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등기가 된 거잖아, 이제. 그런데 문제가 이 을이 누구냐면 등기관하고 이혼한 전처야. 전처가 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랑 이혼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갔겠지 신청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등기관이 가슴이 막 측은지심이 발동해가지고 등기 기록을 이렇게 팍 보는 거야 이렇게.
많이 보다가 아이고 불쌍한 여자 하면서 12억 이렇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권리는 손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자, 부동산의 표시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했는데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도 바삐 살다 보니까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 등기소 근데 등기는 공무원이잖아. 그거 알아야 되겠지. 자기는 지라고 만들지. 자기가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됐고요. 자,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할 직권의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우리는 대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주소가 아니 맞을 경우가 많아요. 인천에 사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살았다. 그러면 주소가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는 인천이겠지. 근데 만약에 주소가 어디로? 서울로 갔다든지 살았던 동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100%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등기한이 확인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주소가 안 맞거든. 그러면 등기에 뭘로? 방법. 직권으로 해주더라 이거예요. 하고 이전해줍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해볼까요? 자, 변경 등기 뜻을 앞에서 이미 했는데 봐봐. 권리만 가지고 해볼까? 등기가 된 후에 권리가 바뀌었어요. 그걸 신청에 의해서 할 때는 무슨 신청이고? 공동신청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권리는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돼 있어.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등기 매매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요.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가 중요해. 언제 그래요? 그랬더니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 이럴 때 부동산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표시가 바뀐 거잖아. 부동산 표시가 그걸 직권으로 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사람의 표시가 안 맞아요. 무슨 등기 하는데? 이전 등기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해야 돼. 자, 다른 등기일 때는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주소가 안 맞아요. 등기가 뭘로? 직권으로 자, 등기의 표시 변경 등기하고 해당되는 등기를 해줄게요. 됐습니까? 자, 이건 변경 등기고요. 이제는 뭐가 있어? 경정. 경정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30분만 더 하고